김은경 관장님 모셨습니다. 네. 오래전에 과학과 예술은 하나였어요. 다빈치 같은 대가는 과학자이자 화가이기도 했고 또 기술자이자 디자이너이기도 했죠. 그런데 지식이 세분화되고 또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약간 예술은 예술끼리, 과학은 과학끼리 서로 그냥 각자 모이면서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과학과 예술은 사실 굉장히 잘 맞는, 궁합이 잘 맞는 짝꿍이에요. 왜 그러냐면 과학자와 예술가는 늘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절대 당연시하지 않고 늘 실험적인 것을 꿈꾸고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가설을 세우죠. 저는 이제 큐레이터로서 전시 기획을 하다 보면 이제 미술사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미술사에서 과학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해요. 예를 들면 카메라 옵스큐라 같은 광학 도구가 발명됐기 때문에 미술사도 진화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캠퍼스에서 2D로 그림 많이 그리시잖아요. 2D라기보다는 이제 평면을 하는 그리시잖아요. 그렇지만 대상은 다 3D입니다. 그럼 그 3D를 2D 안에 어떻게 재현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지만 그 고민의 해결책은 결국은 없는 거예요. 예술적인 시선에서 과학을 바라보면 과학 안에 어떤 질서정연한 과학의 법칙, 자연의 법칙 같은 것이 들어있어서 매우 아름다움에 놀랄 수도 있고요. 과학의 시선에서 예술을 들여다보면 과학자가 발견하고 싶은 유레카 같은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기쁨, 그런 놀라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예술은 확장시켜서 보는 시선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묘하고 남들은 보지 못하는 시도를 하는 걸로 이 심포지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작고 귀여운 보스턴 테리어 한 마리랑 뭔가 지구를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 환경운동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점박이 물건 같은 경우는 예전 1940년대에는 8,000마리 정도 남았지만 지금은 40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수를 감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에게도 과학은 너무 멀고 어려웠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사진을 많이 넣어서 영상을 만든 이유는 생각보다 예술과 과학은 별리하지 않다. 이거를 엄청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별명을 하나 드리고 싶으면 아까 우주의 먼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먼지 느낌이 약간 더스트 작은 존재 그 겸손함도 있지만 약간 부정적인 느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태명으로 짓고 싶었던 거 아직 아름다운 지구에 내 우주 속의 더스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작은 아름다운 지구라는 별명을 좀 처음으로 사실 같이 드리고 싶다는. 그러니까 불안은 인간이 갖고 있는 태초의 감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원시시대 같은 경우에는
생존에 도움이 되고 불안의 에너지기도 하고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다들 어떻게 불안을 인지하고 지각하시는지 약간 좀 감각적인 설명도 괜찮고. 제가 한국사를 가끔 가르치다 보니까 역사에 좀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교과서에는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모여 살고 그래서 국가가 탄생했다. 근데 이제 요즘에 튀르키예나 이쪽 지역에서 막 새로 이제 발굴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요즘에 조금 학계의 입장이 이제 바뀌는 게 보니까 종교가 먼저 생겨난 것 같다는 거예요. 되게 많은 심리학자들이 감각이나 감정보다도 그 몸에서 느끼는 신체적 반응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태어날 때 다른 교육이나 이런 걸 받지 않더라도 예민하게 태어나고 민감한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불안에 굉장히 이제 많이 반응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 불안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갖고 있긴 하지만 그 민감도가 사실 유전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불안에 대해서 다들 불안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감각으로 느껴요. 제가 불안하고 말이 많아요. 불안증이 대표적인 이제 고소공포증 이런 것도 불안이잖아요. 그럼 포비아가 어디서 오냐 보니까 맞아 유전에서 온대요. 왜냐면 그 예를 들어 절벽 앞에 섰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그 고소공포증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게 유전에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되게 심하게 막 고소공포증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성격적인 거라기보다는 몸속에 이미 유전인데 이제 그 과학적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게 절벽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을 느낀 사람이 더 많이 살아남아서 그게 이제 유전적으로 체득이 된다. 그래서 인간이 약간은 누구나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다. 그 알랭 드보통이라는 소설가 아시잖아요. 그분이 책 낸 것 중에 불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강추해요. 왜냐하면 저도 불안을 느꼈을 때는 보통 독서를 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알고 싶기 때문에 근데 저 책을 읽고 많이 상당 부분 이해가 됐던 것이 뭐냐면 그 알랭 드보통이 생각하는 그 불안의 근본 원인은 소셜 스태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예를 들면 승진하려고 하는 남자들한테서도 불안이 있고 그 불안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에 대한 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화폭 안에서는 그러니까 불안이 자유로 어떻게 치환되는 과정이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생각의 방법성? 저희가 생각할수록 그 생각에 집착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아차리면 외교에서 얘기하는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 그러니까 뇌에서는 생각했던 거를 계속 강화하고 자기가 썼던 걸 계속 쓰니까 그 상태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알아차리면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불안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 자체가 불안이고 또 그거를 인지하면 불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만인의 존재하기 때문에. 저도 엄청 사실은 복잡하고 불안도로 따지면 못지않게 민감하고 예민하거든요. 되게 외모랑 다르죠. 그때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심리학 책이나 뭐 이런 데도 보면 오토매틱 띵킹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있었을 때 나는 이걸 보고 어떡하지? 이 안에 독 들었으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이 있고 불이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프로세스로 그냥 이렇게 쭉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불안을 끊어내고 싶거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의도적으로 좀 다르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한번 멈추는 거죠. 독이 들었을까 물이 들었을까로 바로 가지 않고 여기 중간 지점에 서가지고 이게 어땠을까. 우리가 사실 C줄과 날줄로 엮여 있잖아요. 히스토리잖아요. 20대, 30대 그 속안에서 내가 있는 거고 이 속안에서의 내가 있어서 나는 이런 시간을 거쳐서 또 이 시점에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히스토리고 색깔이 다 다르고 제가 치열하게 고민했던 시간, 독서, 음악, 과학, 뭐 사람, 진료 다 결국에는 이 C줄과 날줄에 엮여서 그냥 사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은 이 판 하나에 다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 인테그레이션 돼 있다 보니 그냥 우리는 이 주제가 달라도 같아도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히스토리와 인생을 담고 있는 서로 다른 직업과 성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불안도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함께 나눌 수 있고 연결돼 있을 수 있고
아이들 그림책을 통해서 색깔을 통해서 뭐 그게 원색이든 파스텔 톤이든 굉장히 많은 어떤 그냥 위로 하루 종일 그냥 그거 펴놓고 있고 뭐 진료실 한 구석에 이렇게 펴놓기도 하고 내 시선에만 닿는 거죠. 이제 환자분은 안 보이는데 내가 바라봤을 때 몸이 다 뒤쪽. 최성은 작가님 영상을 보고 그 엔트로피를 왜 하셨는지 이해가 됐었어요. 저희 그 맛을 꼭 듣고 싶었어요. 네. 작품이랑 그 엔트로피 주제로 할 거다라고 하시고 작품만 보여주셨을 때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영상을 그 다음에 만들어서 이렇게 주셨잖아요. 근데 그 영상이 바뀌는 그 속도감이랑 점차 노화되고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장면을 보고 전 진짜 오열할 뻔했어요. 진짜. 저런 매트릭스나 뭐 제5원소 같은 데서 이렇게 어떤 관련 영상 보여주면서 인류를 이렇게 식판에 톱파보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 되게 그 시절 그 시대의 그 감성도 갑자기 막 불러일으키며 네. 되게 몰입이 확 되더라고요. 생명체는 엔트로피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 상태와 흐트러지려고 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그림이 그냥 색깔이 바탕 화면에 있고 붓으로 이렇게 뿌린 건데 균형과 뭐라 그러지 높은 엔트로피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를 그렸다는 첨언을 드려요.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엔트로피를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하면 자꾸 질서 정돈하게 정리된 방이 계속 어질러지니까 인간이 뭔가 인간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된다.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게 난 너무 싫다. 인간이 살아가는 건 엔트로피를 거스르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작가님을 봤더니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건 인간의 우주의 섭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 서로가 다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단지 이렇게 형태가 바뀌고 그게 좀 약간 소름 끼쳤어요. 뭐라 그럴까? 나는 사라지지 않고 어디선가 또 누군가의 양분이 돼서 그 유기체를 만들어주는 어떤 바탕이 되고 나도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었고 이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는 생명의 숭고함이 있는 것 같아요. 우주가 생각이 났어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좀 작업이 되게 컬러풀한데 좋아하고 지금의 입장에서 딱 보니까 예술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작가님이라고 또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과학이라는 이 얘기의 주제가 왔을 때 그걸 소재로 삼으시는 것 같고 저희 과학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림이랑 주제성은 거기에 있지만 그림이 마치 도구가 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이 좀 다르다고 느꼈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고민했던 내용이 제 그림에는 너무 감정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 전투로 잘 안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건물들, 내가 갖지는 못하지만 내 도면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을 그렸었는데 거기에서 그 따뜻함이 없어서 고민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제가 오늘 여기 토르자리 때문에 알았어요. 철학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느끼는 거, 그다음에 그림 자체 설명이 없어도 담을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그리고 제도자 그리세요? 아니요, 그렇지. 근데 되게 직선을 잘 그리시고 그래서 주로 건축으로 이 티셔츠도 건축부에 음악은 그 음악의 최소 단위인 음만 가지고도 배열을 잘하는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에는 미술의 기본 단위인 점성 면만 가지고는 예술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점점 하면서 우리는 왜 우리가 기본 단위인 이것들만 가지고도 미학을 끊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발전을 해왔던 이제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잘된 구조이나 안정감을 갖고 있는 이런 면선들도 이미 뭐 예술사에서는 이건 정말 예술이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늘 어릴 때 다들 캠핑을 가고 모래 흙을 덮으면서 두꺼비 집을 만들고 이렇게 놀잖아요. 그런데 뭔가 도시에 살게 되면서 그 감각을 자꾸 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업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차라리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속 시원하게 할 수 있고 나 또한 그 일부가 된 것 같아요. 나도 되게 풀어내고 싶은 얘기가 있었구나를 이렇게 크게 부풀어진 풍선에 뭔가 누가 이렇게 딱 반을 꽂아주는 감사드리고 제 인생의 이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그 시술 날줄에 되게 중요한 또 시를 한 번 더 엮는 느낌이어서 진짜로 감사드리고 오늘 밤에 긴 일기를 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걸 또 이제 다음 가을 그 시즌 때 저희
때 잘 못하지만 미미 하나 표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자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데 다들 본인 삶의 일부의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가 앞으로 어떤 목표로 나아갈지, 내 작업의 방향이 어떤지 이게 답이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 답을 위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내 풀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들 다 용기가 되게 있으신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이런 작업을 이야기하고 멋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을 재밌게 관람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아까 여기 건축하시는 작가분들이 이제 철저히 나는 이과다. 저는 철저히 또 까만색을 동경하는 수학자라는 사람 보면 멋있고 뭔가 내가 모르는 기계 같은 걸 잘 작동하는 사람 보면 너무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내가 주변에서 보고 감동을 받았던 어떤 주변에 뭐 예를 들면 뭐 솔방울이나 파인애플 껍질 이런 거에 피보나치 수열이 다 들어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 느끼는 편안한 황금률이나 주변에서 보는 그런 것들이 이미 미학적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감각이 아닌가?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거를 막 이게 어렵지 않고 여기 미미아트 분들이 이런 심포지엄이나 전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편안하게 알려주시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래서 되게 재밌게 되게 경청하고 갑니다. 이번 심포지엄 자리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